TCK, 인공지능 시대의 숨겨진 지배자, 시각 공정의 절대 방패 SIC링 심층 분석 리포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핵심을 꿰뚫는 분석으로 여러분의 투자 수익률을 책임질 보고서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최근 반도체 섹터 내에서 소부장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술적 혜자가 깊고 독보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파헤칠 종목은 바로 TCK입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바쁘신 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의 결론부터 세 줄로 요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TCK는 전 세계 실리콘 카바이드 포커스링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며 사실상 독점을 유지하고 있는 시각 공정의 대장주입니다. 둘째, 인공지능 서버용 기업용 SSD 수요 확대와 삼성전자의 HBM4 전환에 따른 수혜가 2026년까지 강력한 실적 성장을 견인할 전망입니다. 셋째, 최근 4년 넘게 이어진 특허 소송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며 후발주자들의 진입 장벽을 더욱 높였고 현재 주가는 역사적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어 강력한 매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결론을 머릿속에 넣으시고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종목이 여러분의 계좌에 반드시 담겨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기업개요 및 최근 반도체 시장의 분위기. TCK는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서도 가장 난도가 높다고 평가받는 시각 공정의 소모성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반도체 밸류체인 내에서는 시각 장비 소부장 분야의 대장주로 통합니다. 최근 반도체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HBM이 주목받으면서 관련 공정 장비주들이 급등했는데 이제는 그 시선이 소모성 부품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특히 낸드 플래시 시장이 긴 잠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서버에는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할 고성능 저장 장치가 필요한데 여기서 기업용 SSD인 eSSD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TCK의 주력 제품인 실리콘 카바이드 포커스링은 낸드 플래시의 고단화 공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글로벌 메모리 제조사뿐만 아니라 램리서치와 도쿄일렉트론 같은 세계적인 시각 장비사들이 TCK의 주요 고객사입니다. 현재 시장 컨센서스를 살펴보면 2026년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32만원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며 실적 서프라이즈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적으로도 기관과 외인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되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임박했음을 시사합니다. 비즈니스 모델과 실리콘 카바이드링의 기술적 우위. TCK의 핵심 비즈니스는 솔리드 SiC 즉 탄화교소 부품입니다. 매출의 80% 이상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왜 기존의 실리콘 링이 아니라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어야 할까요? 이를 이해하는 것이 TCK 투자의 핵심입니다. 시각 공정은 플라즈마를 이용해 웨이퍼의 특정 부분을 깎아내는 과정인데 이때 웨이퍼를 고정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포커스링입니다. 기존에는 실리콘이나 쿼츠 소재를 썼지만 반도체가 고단화되고 시각 공정이 강해지면서 이러한 소재들은 금방 마모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TCK가 만드는 SiC링은 실리콘 대비 수명이 1.5배에서 2배나 깁니다. 이는 반도체 공장 입장에서 엄청난 장점입니다. 부품 교체를 위해 장비를 멈추는 시간을 줄여 가동률을 비약적으로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TCK는 일본의 도카이 카본과 한국의 KC가 합작해 설립된 만큼 고순도 흑연 모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그 위에 탄화교소를 증착하는 고난도의 화학기상 증착법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수직 계열화된 생산 구조와 기술력은 경쟁사들이 흉내내기 힘든 TCK만의 독보적인 경쟁력입니다. 낸드 고단화와 하이 에스펙트 레이쇼 공정의 수혜. 최근 낸드 플래시 시장은 층수를 쌓는 고단화 경쟁이 치열합니다. 300단, 400단을 넘어서면서 구멍을 아주 깊게 뚫어야 하는 하이 에스펙트 레이쇼 공정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좁고 깊은 구멍을 뚫으려면 플라즈마의 힘이 더 세져야 하고 시각 시간도 길어집니다. 이때 포커스링이 견뎌야 하는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존 실리콘 소재로는 도저히 이 강한 플라즈마를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낸드 공정이 고단화될수록 TCK의 SiC링 채택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TCK 매출의 65% 이상이 낸드 공정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V9 노드 전환이 2025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TCK의 실적은 가속 페달을 밟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모품의 교환 주기를 넘어 공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TCK의 부품 없이는
반도체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것이죠. 2025년 매출액 전망치가 3천억 원을 돌파하고 영업이익이 1천억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데이터는 바로 이러한 공정의 고도화 트렌드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인공지능 서버향 ESSD 수요 확대의 상관관계. 최근 TCK의 실적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인공지능 서버 시장의 팽창입니다. 인공지능은 학습과 추론을 위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해야 하는데 이때 기존 하드디스크보다 훨씬 빠른 ESSD가 대량으로 필요합니다. 키움증권 분석에 따르면 인공지능용 ESSD 수요 확대는 TCK의 포커스링 판매량 급증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용 낸드는 고용량과 고신뢰성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므로 최신 공정에서 생산됩니다. 당연히 SiC링의 사용량이 일반 낸드보다 훨씬 많습니다. 2026년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이유도 바로 이 인공지능발 낸드 수요가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 시장에서의 성과도 주목해야 합니다. 중국의 반도체 자립화 의지로 인해 중국 내 장비업체인 나우라 등을 신규 고객으로 확보하면서 중장기 성장 동력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특정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허 소송 승소와 법적 해자의 구축. TCK를 이야기할 때 특허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실 지난 몇 년간 TCK의 주가를 짓눌렀던 요인 중 하나가 경쟁사들과의 특허 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결과는 TCK의 압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DS테크노와의 제조 방법 특허 승소에 이어 YMC와 와이컴을 상대로 한 물성 특허 소송에서도 최종 승리를 거두며 지식재산권을 완벽하게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승소의 의미는 매우 큽니다. 단순히 한 번의 소송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TCK가 가진 SiC링 제조 기술의 원천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후발주자들은 TCK의 특허를 피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이 기술적으로 매우 까다롭습니다. 결국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방어막, 즉 해자가 구축된 셈입니다. TCK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사 기술을 무단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제3의 기업들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진행하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실제로 TCK의 영업이익률은 30% 중반대에 달하는데 이는 제조업체로서는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HBM4 및 차세대 공정의 세라믹 엔진 역할.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 HBM 시장을 보겠습니다. TCK는 삼성전자의 HBM 4밸류체인 내에서 핵심 소재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HBM 제조 시 필수적인 TSV 공정과 식각 단계에서 TCK의 부품은 고온과 고플라즈마 환경을 견디며 공정 신뢰성을 높이는 세라믹 엔진 역할을 수행합니다. 삼성전자가 HBM 4전환을 본격화함에 따라 TCK의 내열성 소재 기술은 수율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TCK는 1500도 이상의 내열 한계치와 정밀한 코팅 균일도 제어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HBM4뿐만 아니라 향후 HBM5 공정 대응 라인 증설까지 이미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는 TCK가 단순히 낸드 부품사에 머물지 않고 차세대 고성능 메모리 시장의 필수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미 반도체나 하나머티리얼즈와 함께 삼성전자 반도체 엔진의 핵심 부품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투자자들에게 매우 강력한 신뢰를 줍니다. 재무 안정성과 주주 환원 정책 분석. TCK의 재무제표를 보면 정말 깨끗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부채 비율이 단 8%에 불과하며 사실상 무차입 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30%에 육박하는 고마진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동사의 기술력이 시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주주 친화적인 정책도 돋보입니다. 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주가 안정과 주주 가치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 또한 견조하여 장기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탄한 재무 구조는 불황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맷집을 제공하며 호황기에는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 됩니다. 차트 분석 및 향후 주가 전망. TCK의 주가 흐름을 보면 과거 3년 내 최고가가 26만 9천 원 수준이었습니다. 최근 실적 개선 기대감에 따라 저점을 높여가며 상승 추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주요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을 시도하고 있으며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포착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목표가 평균은 20만원대 초반에서 최대 32만원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인 PER은
12배 수준으로 과거 평균인 18배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즉 실적은 좋아지는데 주가는 아직 그만큼 오르지 않은 저평가 상태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단기적으로는 27만원 돌파 여부가 중요하며 이를 넘어서게 된다면 역사적 신고가를 향한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도체 업황의 전반적인 회복과 맞물려 TCK의 독점적 지위가 부각될수록 주가의 재평가 작업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투자 리스크와 대응 전략. 물론 모든 투자가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리스크 요인도 있습니다. 첫째, 삼성전자 등 고객사의 조달처 다변화 시도입니다. 원가 절감을 위해 경쟁사들의 제품을 테스트하려는 움직임은 늘 존재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특허 장벽으로 인해 TCK의 핵심 영역을 침범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거시 경제 변수에 따른 전방 수요 위축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인공지능 투자가 지연된다면 TCK의 실적 성장 속도도 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점에서 이러한 리스크는 단기적 조정 요인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대응 전략으로는 주가가 조정받을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특히 낸드 가동률 상승 지표나 HBM 관련 뉴스 플로우를 체크하며 비중을 조절한다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 및 액션 플랜. 자, 오늘 TCK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TCK는 단순히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반도체 공정의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원천 기술 보유국 같은 기업입니다. 낸드 고단화와 인공지능 서버 그리고 차세대 메모리 공정까지 TCK의 SiC링은 그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필수품입니다. 지금 주가는 실적 턴어라운드의 초입에 있습니다. 남들이 인공지능 장비주만 쫓아다닐 때 여러분은 그 장비 안에서 묵묵히 수익을 창출하는 TCK 같은 소모성 부품의 강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더 날카로운 리포트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투자 책임고지. 본 영상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참고 자료이며 개별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 결정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채널은 투자 결과에 따른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충분한 공부와 분석을 통해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